한국사에서 세종대왕과 더불어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가진 광개토대왕. 흔히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넓히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제압한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한 공로로 대왕의 칭호를 얻었을까요? 그는 계산적으로 필요한 전쟁만 했던 성군이었으며 광개토대왕이 그린 큰 그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연호 영락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왕이 선사하는 영원한 즐거움을 만나러 가시죠. 1. 정복이 아니라 거느리다. 거란족 말갈족과의 전쟁. 391년 광개토대왕은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대기근 시기에 즉위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는 국경 변방을 괴롭히던 거란부터 토벌했는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특히 거란의 본거지가 있는 시라무랭강의 남염 즉 소금이 있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10여 년 전 거란에 끌려간 백성 1만 명을 구출하여 백성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그동안의 약탈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고 이들을 고구려의 구성원으로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수서에는 고구려가 거란족에 대해서는 유인이라는 가벼운 세금 제도만 매겨 그들의 공공한 유목 생활을 배려해 주었다고 되어 있었죠. 유인이라는 세금 제도를 받은 또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말갈족이었습니다. 399년 광개토대왕은 말갈족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죠. 특히 말갈족은 고구려가 멸망하자 고구려 유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발해를 재건하기도 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들을 야만족이라고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거느리는 고구려라는 패권국을 꿈꾸기 시작했죠. 2. 복수가 아니라 통합하다. 백제와의 전쟁. 북방을 안정시킨 고구려는 이제 철천지 원수였던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백제는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시절에 평양성에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고구건왕을 화살로 쏴 죽였었죠. 3대를 걸친 악연으로 근초고왕의 손자 진사왕은 한성에서 광개토대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공격한 건 백제 수도 한성이 아니라 현재 강화도에 위치한 관미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가 왜나 가야를 상대로 외교력과 국력을 발휘했던 것도 한강 루트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 흡수하고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었기 때문인데요. 한강하고에 있는 관미성을 점령한다는 건 바로 백제의 대동맥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죠. 관미성이 점령당하자 진사왕의 조카였던 아신은 고구려와 전쟁 책임을 빌미로 삼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다음 해인 393년에만 아신왕은 2번이나 관미성을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오히려 395년 광개토대왕은 수군과 육군을 이용한 양동작전으로 백제 수도 한성을 점령하였고 아신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노객, 즉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죠. 광개토대왕은 선대의 원수를 갚지 않고 한성을 아신왕에게 돌려준 뒤 퇴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신왕을 죽이고 한강 유역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광개토대왕에게 필요한 건 고구려라는 새로운 패권국과 그 질서 속의 백제라는 관계였죠. 하지만 백제 또한 남부에 패권을 갖고 있던 강국이었습니다. 400년 신라가 급하게 신하를 자처하며 고구려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백제의 사주를 받은 가야와 외가 연합하여 신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신라의 경주엔 월성밖까지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들이닥쳐서 멸망 직전이었는데 광개토대왕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죠. 광개토대왕은 더 나아가 당시 가야를 이끌던 금관가야까지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약 100여 년간 고구려의 강한 내정 간섭을 받게 되며 고구려의 패권에 들어왔죠. 여기서 광개토대왕 비문엔 신라를 동이 즉 동쪽의 이민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고 404년 백제 외가야는 고구려의 이를 갈고 한 번 더 고구려의 황해도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광개토대왕은 이를 격퇴하고 405년엔 백제의 아신왕은 내부 분열로 시해되죠. 이후 백제 외가야는 다신 광개토대왕에게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광개토대왕은 자신의 왕릉은 동해 옥저 지역의 예족들과 백제 가야, 신라로 대표되는 한족들로만 지키도록 했는데요. 무덤을 지키던 예족과 한족 그리고 고구려로 대표되는 맥족이 합쳐져 현재 한국인이 된 걸 생각하면 광개토대왕의 의도가 현재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리장성을 넘다. 후연과의 전면전. 고구려에겐 백제보다 더한 철천지 원수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비족이 세운 후연이었죠. 당시 중국의 남쪽엔 한족이 세운 왕조들이, 북쪽엔 유목민족들이 세운 왕조들이 난립한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후연은 당시까지도 북중국의 유력한 통일왕조 후보로 뽑히던 강대국이었죠. 후연은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였던 고구건왕 시절에 수도를 점령하고 왕비를 납치하였으며 선대왕릉을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402년부터 406년까지 후연과 서로 매년 공격을 주고받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407년 광개토대왕 비문엔 5만 명의 병력으로 적군을 살상 분쇄하였고 노획한 갑옷이 1만여 벌이라고 나와있죠. 상대국가가 어딘지 나와있지 않지만 그 해에 후연이 멸망한 것으로 보아 후연으로 추측하지요. 그런데 408년 후연을 재건한 부견이 세워지는데 그 황제의 이름이 바로 고운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엔 고운의 할아버지는 과거 고구건왕 시절 후연에 끌려갔던 고구려 유민이라고 적혀있죠. 고운 역시 이전과 다르게 고구려와 동맹을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은 동족을 만나 기쁘다며 부견과 동맹 사이가 되지요. 한마디로 과거 고구려를 공격하던 중국의 강국 후연은 정체성마저 고구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시절 광개토대왕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적이 북한 남포시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광개토대왕 제위 18년에 죽은 유주지사 진의 고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유주라는 지역의 명칭은 벽화에 그려진 하위행정구역 13군의 태수들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13군 중 하나인 영군이라는 베이징의 옛이름이 등장하죠. 유주는 베이징을 포함한 상위 행정구역이었고 고구려의 영향력은 만리장성을 넘어 베이징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이제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은 끝났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주변국들을 모두 정복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고구려의 주변국들은 모두 고구려의 우위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권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황제와는 전혀 다른 주몽신화를 우상화하고 천손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세계관도 퍼졌죠. 광개토대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봤자 수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광개토대왕이 만든 패권 질서는 최소 100여 년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출간된 가장 쉬운 역사 첫걸음 인물열전 편이라는 책의 광개토대왕 편을 기초로 만들었는데요. 흔히 광개토대왕과 같은 위인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인들이 정말 왜 위대한지 모른다면 그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 이순신, 최영, 링컨, 제갈량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위인들은 왜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을까요? 특히 책의 저자인 이영신은 수년째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역사돋보기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로 이야기들을 탄탄하고 흥미롭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위인들에게서 또 한 번의 감동을 받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